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구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감사팀장입니다.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1억 6,83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77%인 1억 2,910만 7,39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19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53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20만 원 중 심의명예감사관 운영수당 612만 원, 감사 사례집 발간 435만 원을 집행하여 1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배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액은 1,325만 2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 예산액 4,700만 원 중 청렴 자가학습 교육 운영, 또 청렴교육 강사료, 청렴 홍보물 제작 등으로 4,486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5,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 예산액 752만 원으로 관용 차량 유지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및 통신비용,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87만 2,700원을 집행하고 164만 7,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3,748만 원, 48만 8천 원 중 초과 근무자 급양비, 행정사무비 등으로 1,948만 630원을 집행하고 1,800만 7,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정해할까요? 네, 최재형 의원님. 네, 이렇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요 집행 현황에 보니까 그 기타 보상금으로 390만 원 이제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지출 290만 원하고 이제 1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작년에 국민권익위로 그 공용 차량 사용에 따른 출장 직원 여비가 이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어서 작년에 1,800만 원 정도를 여비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네. 이 실태 조사 해가지고 몇 분이 저기 됐다고요? 저희가 한 1,800여 건에 1,800여 건. 예, 1,800만 원, 1,870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네. 이거는 보상금은 권익위원회 그 보상심사위원회에서 그 보상금 금액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그 권익위에다가 이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1,800여 건이나 됐습니까? 그 공용차량. 네네. 네. 부적절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장을 달았는데 뭐 출장 그 시간 안에 이제 뭐 결제를 한 사항이라든지 뭐 시간이 이제 몇 분 정도 모자란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건이라 이제 소명이 되면은 저희가 회수를 안 했고 근데 또 사실 소명하기가
또 그런 이제 좀 불편한 건들은 직원분들이 다 그냥 여비를 반납을 반납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1,800여 건인데 1,870만 한 건당 한 10,000꼴 정도 되나 봅니다. 예. 거의 2만 원 정도 2만 지급한 원, 거를 2만 원 예, 정도 뭐 관용 차량 사용한 거 한 10,000원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또 다른 이제 국민권익에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공용 차량만 이제 했는데 또 다른 건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나요? 감사를?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은 거의 출장 여비랑 관련돼서 신고 출장 들어온 여비. 건이 한 20여 건 정도 있었고요. 예.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지금 여비를 회수를 했습니다. 2019년도 거까지는 마쳤고 올해 이제 2020년도 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체적으로 성공하고. 지금 이제 이제 우리 시로 이제 민원이 접수되는 걸 보면 이제 국민신문고로 대다수가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수가 보니까 1년에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게 다른 부서에서 저기죠? 그러니까 국민신고를 접수되는 건은 시 전체 부서를 전체, 예. 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감사관에서 그 실에서 건은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로 배정받은 것만 것만 하고 하시는 거고. 전체 부서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관실로 배정되는 그 신고 그런 거는 뭐가 있죠? 주로 저희는 부서에서 뭐 인허가라든지 민원 업무를 보시고 이제 부서에서 민원이 잘 해결 안 되시는 경우에 이제 2차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뭐 직원들의 불칠전이나 또 이렇게 뭐 언행상 이렇게 좀 부적절한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건도 있고 이제 주로 그런 건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시청 홈페이지. 예산 낭비 그것도 감사관실로 오나요? 그건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는 예산 따로, 기획사과 네. 기획예산과로. 네. 뭐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산 현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1억 6,800 이걸로 뭐 충분히 뭐 집행하는데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현안 사업이나 네. 어떤 시책 사업 같은 것이 없고 저희 네. 업무가 주로 감사나 조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업비는 없고 거의 경상적 경비 개념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그런 저희가 출장도 이제 자주 많이 나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 저희가 좀 모자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출장 여비나 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과중하시고 이제 감사관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년에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몇 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는 18개 18개 기관을 했었고요. 기관, 네. 저희가 이제 또 특정감사라고 해서 시본청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전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초에 일상경비감사로 해서 시청 전부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보조금 감사는 시설이나 단체에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감사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8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 실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또 그 매년 있습니다. 하는 건가요? 채용 실태 1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그 채용 비리 센터에서 1년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씩 이제 그게 대상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대상이라든지 또 최근 3년 안에 그 공공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았던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을 선정을 하면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출자 출연 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제 특정 감사 수시로 오고 또 감사원이나 이제 국민권익에서 저희한테 실질 조사나 감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엔 저희가 그 감사 준비나 이제 그런 거 처분 같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지금 뭐 1년에 많은 감사를 하시는데 업무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평택 씨가 더 청렴해지고 또 그런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부서인데
계속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뭐, 네, 더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반 운영비나 뭐 이런 부분으로 얼마 되지 않고 앞서서 했던 소통 홍보관은 예산은 많은데 다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쓰는 범위가 좁고 그래서 본 의원이 결산감사를 하면서 우리 감사관 그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이제 적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뭐 여기는 편성목을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럴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산을 해서 갖고 계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쭉 자료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결산감사를 하면서 제가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감사 사례집 발간을 지금 몇 부를 하셨고 이 사례집 그 대상은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배부가 저희가 이제 됩니까? 감사 사례집은 전년도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이제 지적사항을 저희가 곧 다 사례를 담고 있고요. 또 사전 컨설팅 감사나 또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감사 사례집으로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제가 500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도 드리고 읍면동에도 드리고 시청 각 부서에도 다 배포를 해서 그 감사 사례집을 이제 감사 사례집에 담긴 사례를 뭐 업무 연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반복이나 중복 때에는 감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임위에서 그 자료 배부했던 감사 자료를 보면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발이 돼요. 또 잘 되는 업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네, 저희도 항상 감사를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인데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직원 전부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업무를 배울 때쯤 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직원들이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업무 연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순환도 빠르고 또 업무를 읍면동에 사는 직원들이 직급도 낮다 보니까 전임자가 해놨던 이 업무를 약간 답습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해놨던 거를 이제 이렇게 답습을 하다 보면은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은 그 다음번에도 영락 없이 이제 그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감사를 나갈 때 업무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답습하는 형태보다는 관련 지침이나 업무 사례집 또는 관련 법령을 많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인수인계를 그냥 구두로 하지 말고 그 세월 시스템에 보면 인수인계를 해서 올리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서로 작성을 해서 서로 인수자와 인계자가 확인하는 상태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이제 반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례집 말고도 이제 뭐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건에 이제 경감을 비율을 잘못 적용을 해서 환급이나 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다가 다 배포를 했고 또 민원행정과에다가도 이제 주민등록 업무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읍면동 감사를 나가 보면 적발되는 건수가 여기 읍면동에서 적발이 되면 다음 읍면동도 이제 똑같이. 네, 많이 비슷합니다. 네. 권리 그 지적되는 그 항목들이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뭐 긴급 지원이 해제된 후에는 두 달 안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부분을 이제 개선을 좀 시스템 상에서 알림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담당자들이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 또 1인차 등록하는 경우도 같은 건을 2번 반복해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교통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데다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도 업무 관련해서 그런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그 행동강령 자가학습 이거는 인강인가요? 인강이 아니라 이제 세월 안에 있는 네, 세월 시스템을 키면 거기에 팝업창으로 네, 팝업창으로 떠서 이제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를 뭐 웹툰이라든지 재미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학습하기 쉽게 풀어낸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건 공무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청년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청년 홍보물은 작년에 그 마우스패드랑 우산 제작했었습니다. 이 홍보물은 그 청년 그 물품에다가 청년 문구를 저희가 새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청년 캠페인 할 때 연초에 이제 저희 본청이랑 사급관서들 이제 양대 출장소랑 농기센터에 저희랑 이제 청년 동아리 회원님들이랑 가서 아침 출근할 때 그 청년 안내문과 그 청년 홍보물을 같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홍보물도 받고 또 청년 안내문에 있는 그런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아침 방송, 청년 아침 방송 하는 직원들한테도 그 청년 홍보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집행 잔액이 지금 요 집행 내역안 애들은 이 세 개를 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청년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용을 하셔도 됐었을 텐데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까? 몇 부가 딱 정해져 있어서 남기신 겁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요 청년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마우스패드 200개랑 우산 3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실제로 남은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자가학습 용역이라든지 청년 교육 부분에서 조금씩 남은 그 잔액들이 합산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국민권익위 보상금은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고 작년에 이제 그 공무원들이 몇 년 전에 본인들이 출장 갔다 오면서 기입을 안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10,000원씩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갔다 온 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네. 출장 가면서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이제 잘 숙지가 안 되고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출장 나갈 때 그 시스템에서 이제 출발 버튼, 관내 출장용 이제 출발 버튼 누르고 이제 복귀하면 이제 종료 버튼 누르기 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출장 나가 있을 때 직원들이 급한 결제가 있습니다. 급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귀청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기 어려우면 전화 통화하고 이제 결제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출장 시간이 4시간이면 2만 원을 수령을 하는데 뭐 정말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출장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명을 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직원들이 여비를 이제 많이 반납을 했었죠. 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결산감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공무원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업무에 따라서 그게 뭐 영업 비밀과 그러니까 영업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시금고 선정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공개 부분은 일부 있으면 이제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정 자료가 원래 의원님들께서 다 시정 업무와 연관돼서 요구하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누설을 했을 때는 업체에다가 이거는 감사관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딱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 질문을 저희도- 드리는 거는요. 그 정도로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게 그 다음 날 바로 외부에서 말이 돈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하실 때 꼭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0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